부산을 얘기할 때 바다를 빼놓을 수 있을까요? 화려한 도시의 삶. 그 한편에는 크고 작은 포구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부산 동쪽 끝에 자리한 기장군. 이곳은 도시라기보다 여전히 날 것 그대로의 자연이 더 어울리는 곳이죠. 바다와 마을이 만나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포구말리, 그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만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해운대에서 차로 불과 20-30분 거리, 그곳에 기장군 일광면 이동마을이 있습니다. 이천이 동쪽에 있다 해서 이름 붙은 이동마을. 그 유명한 기장미역의 절반이 바로 이곳에서 생산되죠. 하지만 기장 이동마을 하면 누가 뭐래도 바로 이 다시마입니다. 전국 최대 다시마 집산지. 마을 앞바다는 그야말로 거대한 다시마 양식장이 됐습니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칠개 물결. 이것이 마을을 먹여 살리는 다시마입니다. 다리 힘 좀 쓰라 빨리. 다리야 힘 쓰라. 빨리. 지난 가을에 심어놓았던 다시마 종묘는 바닷사람들의 바지런한 손길 하나에 의지해 겨우내 솎아내는 과정까지 마쳤지요. 다리야 빨리. 그리고 봄, 드디어 그 결실을 거두어 올릴 시간입니다. 바다에서 다시마를 거두어 배로 옮기는 작업. 저절로 기합 소리가 새어나올 만큼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저 소가 땡기는데 저 가가지고 촬영 하나라고. 저 사람이 저거는 기계가 안 하고 사람 손으로 그냥 하기 때문에. 기계의 힘을 빌린다고 해도 짧으면 2m, 길면 5m 넘게 자라난 다시마를 옮기는 일은 힘과의 한판 승부. 다시는 안 하마라 해서 다시마라 부른다는 게 누군가의 괜한 농담은 아닌 듯합니다. 이곳 이동마을에서는 100% 수작업이 여전히 대세. 극한 직업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막 그래 하다가 우리는 이래 하면은 좀 늦지. 그 애들 되는 거. 늦어도 뭐 사람이 편해야 되지. 그러면 좀 빨리 가면 뭐합니까? 그 6시에서 부터가 오늘은 그래 바람이 안 불어서 덜하지. 바람 불 때는 그 큰 배 땡기 올라가 볼라 했어. 다시마. 우리 막 기계까지 박아보내네 막. 그렇게 힘든 것이 바로 다시마 농사입니다. 때문에 수확은 마을 남자들의 목. 이 시기만큼은 단연 아버지의 바다지요. 작대야, 작아. 이른 아침 바다에서 건져 올린 다시마는 바로 차양막을 쳐 햇빛을 가려줍니다. 빛을 쬐면 다시마에서 끈적한 진액이 흘러나와 건조 작업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지요. 지금은 물을 뿌려놓고 물이 이래놓는 걸 보다시피 건조가 되면 아닙니까 지금? 예. 아 건조되면 안 되니까 안 되죠. 건조가 되면 뭐 질이 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아줌마들 그 수작이 되면 작업하는 과정이 또 힘들고. 여러모로 손이 참 많이 가는 다시마지요. 이곳 이동마을의 옛 이름은 바둑개. 바둑돌 같던 까만 자갈밭이 갯가에 널려 있어 붙은 이름인데요. 이젠 그 옛날 자갈밭은 없지만 대신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은 역시 바둑돌만큼이나 새까만 다시마입니다. 저렇게 왔다 들어올까 거기도 큰가 말이지 뭐. 소주도 두 배 먹고. 아이고야 오늘 봐봐. 그래도 되네. 야 오늘 생선이 있네. 일정한 크기로 잘라 바르게 펴주고
군데군데 불순물도 제거합니다. 지금부터는 뜨거운 봄 햇살이 필요한 시간. 꼬박 하루를 이렇게 말려줍니다. 식사합시다. 아줌마, 빨리. 언니 저범 좀 줘. 그거 고등어 장조림도 있네 그래도. 생선도 안 내. 꿀맛 같은 점심시간. 밥 한번 먹어야지 시킨다 이까. 그래가 뭐가 이래가. 그래 딱 앉아 먹는. 아이 미안해서 주먹나 내 뭐가 잘 들어. 손 하나도 모자란 이 시기에는 마을 모든 사람이 소중한 일손입니다. 이 남아는 사람도 열심히 하니까 밥을 많이 먹고 있는데. 아무리 바빠도 식후 달콤한 커피 한 잔의 여유쯤 누려도 되겠죠. 다시마 농사는 날씨와의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확한 직후 다시마는 햇빛으로부터 또 건조할 동안에는 비를 피해야 하지요. 1년 중 다시마에게 허락된 시간은 딱 2달. 마을은 그 2달로 1년을 먹고 사는 셈입니다. 산들산들 불어오는 해풍에 일광욕까지 제대로 마친 다시마는 다음 장소로 이동할 채비에 들어갑니다. 다시마는 마을 앞마당에서 1차로 말린 후 이곳에서 완전한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짭조름한 맛을 품은 이동마을 다시마는 앞으로 또 1년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게 되겠죠. 미라. 건조대에 안 가면은 이 물건이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건조대 들어가야만이 이 이제 습기가 싹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막 포장해 놓으면 1년 내내 가삭가삭하는 거야. 막 1년 있어도 그렇고 2년 있어도 그렇고 막. 새벽부터 황혼까지 온통 검은빛 다시마로 물든 5월과 6월. 이동마을의 봄날이 그렇게 깊어갑니다. 옛사람들이 일광팔경이라 부르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일경은 해질녘 항리포구에서 흰 돛을 올린 배들의 행렬. 바로 학포범선인데요. 네, 그 항리포구가 바로 이곳 항리마을입니다. 같은 부산이지만 도심과는 전혀 다른 풍경, 전형적인 어촌입니다. 위주인들은 기장 항리마을 하면 특히 요놈, 붕장어를 그렇게 알아준다는군요. 미역과 다시마로 대표되는 기장. 하지만 항리마을에서는 양식보다는 뱃일이 우선입니다. 수많은 조업 방법이 있지만 항리마을에서는 주로 준학을 이용하는데 준비 과정이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뭐예요? 미까 이 장어잡이. 야, 저는 납세미도 잡고 이거 하면 이거 1시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봐야 돼. 1시간 하는데 이 한 4,500원 받거든요. 아, 하루에 몇 호 하시는데 그럼? 이 그러니까 앉아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 이게 이게 좀 하고 나면 허리도 아프고 맛이 아파. 잘하면 뭐 한 7받고. 제가 한 4받고 해야지 뭐. 뭐든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하루 3만 원 버는 일조차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준학은 고기를 잡는 도구입니다. 길게 늘어진 하나의 줄에 여러 개의 바늘을 달아 고기를 낚아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기를 잡으려면 미끼가 있어야겠죠. 이 정어리입니까? 꽁치입니까? 뭡니까? 꽁치 얼린 거. 소금은 왜 하는데요? 안 상하고 냄새 안 나. 아, 이게 햇빛이 나가지고 냄새 나네.
기가 한 바퀴 1,200원인데 우리 작은 배들은 그냥 10바퀴 끼면 2만 원 그냥 주더라. 그럼 이 32바퀴 가져가면은 용인 30만 조금 더 나야 기름값, 임금비. 그 낚시 사고 요리돌이 약시 전다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잡아야 돼? 인건비를 작게 들이기 위해서 작은 배들은 선주들이 많이 해요. 출항 채비를 하는 것만도 적지 않은 부담. 하지만 투자를 해야 수확도 있는 법이죠. 몇 개나 싣고 나가시는데? 보통 한 200원 7, 80개. 와가 아닌가 그거 안 들어가서 참. 무파를 들어. 1,000개씩 싣고 그 2박 3일 밖에 있으면 좀 파도 높으면 어떡합니까? 안 가보면 그 있다가 개안아지면 들어오고. 뭐 그냥 잡아가 먹는지 알죠?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례한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힘들수록 일단은 좋다. 지금 쉽죠. 그럼 우리는 2박 3일 아니고 3박 4일입니다. 배가 2박 3일 작업을 하고 지금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해가지고. 사람들의 수고가 더해져야 풍년을 기약할 수 있는 건 바다 농사 또한 다르지 않지요. 다음 날 새벽.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간이지만 포구에 정박해둔 크고 작은 배들이 항해 준비를 서두릅니다. 어부들의 꿈은 언제나 그렇듯 만선. 과연 오늘은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18번 반. 그 내가 복도를 약간 더 넣을게 그러면. 송마리, 송마리, 송마는 안 넘는다. 뭐, 여기까지 뭐 그게 많이 올라온 게 1.1 받아갑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날로 나빠지는 바다 사정에 뱃사람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만 갑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을 수는 없는 노릇. 어제 종일 준비했던 낚싯줄을 바다에 들이옵니다. 멀리 가는 이들은 대한해협 경계선까지 가기도 하지만 명권 씨 부부 두 사람만의 단출한 항해는 그리 먼 곳을 향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첫 새벽의 하늘빛. 하지만 이곳은 생계의 바다입니다. 어부에게는 황홀한 새벽 하늘보다 캄캄한 바닷속 사정이 더 궁금할 테지요. 포구를 떠나온 지 1시간.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새벽 출항을 하게 만든 장본인은 붕장어. 주로 야행성인 붕장어 덕에 덩달아 어부들까지 새벽잠을 설치게 됐지요. 하지만 마을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 또한 붕장어니 새벽 출항이라고 마다할 수는 없습니다. 바다에 들이웠던 낚싯줄을 확인할 시간. 낚싯바늘에 걸려든 장어들이 간간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이의 공을 친 건 아니지만 왠지 흡족할 만한 수확은 못 된다 싶은데요. 이러다 본전도 못 건지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오늘 뭐 얼마나 잡았어요? 야? 고기도 없어요, 없어. 얼마나 잡으셨는데? 한 3kg, 한 5kg 되려고 몰래.
굴에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 왜 하는가? 고기 안 물어주는 거 왜 한단 말입니까? 10년 전만 해도 100kg은 거뜬히 잡곤 했는데 이젠 다 이인일이 됐다네요. 어쩌합니까 이거?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그저 마음을 비울 밖에요. 얼마입니까? 3만 원. 3만.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믿지는 장사라는 게 바로 이런 걸까요? 영 맥이 빠지는 오늘입니다. 옆집 사정은 어떤지 잠시 둘러보는데 가자미가 푸짐합니다. 오늘 잡으신 겁니까? 아침에? 어제 저녁에 밭에 가가지고. 진짜 많이 잡으셨네. 이래 담았구나. 안 돼요? 이 소고리를 5분, 6분 달아야 돼. 사실 최근엔 마을 전체가 불황입니다. 어민들로서는 그저 예전 같지 않은 바닷속 사정이 야속할 뿐이지요. 뭐 하실 건데요? 어디 주지도 못하네요. 마음처럼 되지 않는 세상처럼 마음 같지 않은 바닷일. 그것마저도 우리의 인생, 어부의 삶이겠지요. 기장이라는 지명은 아주 길고도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통일 신라 시대에 지어진, 그러니까 1200년도 더 전에 갖게 된 지명이지요. 그런데 이곳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건 또 있습니다. 바로 기장의 대변 멸치. 매년 4월 멸치 축제가 열리는 봄철에는 그야말로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지요. 그 무대가 바로 이곳 대변항입니다. 오구야, 얼어도 오구야. 기장 최대 포구 대변항. 이곳의 봄은 한창 물이 오른 멸치로 가득합니다. 4월부터 6월은 멸치의 계절입니다. 제 몸 가득 알을 품고 산란기에 접어든 멸치는 연안 쪽으로 와서야 비로소 알을 까는데 이때가 바로 멸치 성어기죠. 두 시간가량 배를 타고 오늘은 대마도 인근까지 나가봅니다. 많이 잡아 어때요? 많이 잡아 청소 싹 얘가 정리정돈해 놓으니까 그 밖에 멸치 다 해주고 가시고 이러대요. 지금 배도 멋지게 대놨대요. 예, 이게 멸치 어군인데 곧 투망할 거예요. 어군 탐지기에 잡힌 푸르른 멸치떼. 이제부턴 조류를 계산해 그곳으로 이동합니다. 깔라. Number 1, number 2. 기장 멸치는 일명 유자망으로 잡아 올립니다. 자망. 그러니까 그물을 수면 위에 수직 방향으로 투망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조류입니다. 물의 흐름과 바람에 의해 이리저리 휩쓸린 멸치들이 그물에 걸려드는데 바로 그때를 노리는 거죠. 그물을 던져놓았으니 멸치에게도 시간을 줘야겠죠. 시간도 벌 겸 출출한 배도 채울 겸 기회를 듬뿍 넣고 끓여낸 된장국이 뚝딱 완성됐습니다. 너무 직수성찬인 것 같아요. 평소에 먹는 게 이래 내돌모예요. 투박한 손끝에서 차려진 선상의 진수성찬. 선원들을 위한 나름의 복지 혜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대백까지 2시간 배지라니까 고기 상하고 햇빛에 너무 쪼이면 사람들도 덥고 이러기 때문에 그늘지게 하기 위해서 망을 친 거라. 이제 멸치떼의 귀환을 기다릴 차례.
투망했던 그물을 걷어 올릴 시간입니다. 그물코에 걸려든 멸치들이 줄줄이 딸려옵니다. 예로부터 임금님 진상품으로 진가를 제대로 과시한 기장멸치. 사시사철 잡히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씨알이 굵은 봄 멸치를 최고로 친답니다. 이곳에서 잡아올린 멸치는 동해와 남해가 만나는 빠른 물살 때문에 운동량이 많아서 그 맛 또한 범상치 않다는군요. 그런데 웬일인지 분위기가 그리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고기도 아닙니다. 반평생을 멸치잡이 하나에 바친 인생. 때론 만선의 기쁨도 맛보았고 오늘보다 못한 허탕을 친 적도 있었겠지요. 비록 흡족할 만큼은 못 되지만 일단 잡은 멸치는 털어내야 합니다. 새벽 조업 나갔던 배들이 폭우로 귀향했지만 선원들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물에 촘촘히 걸린 멸치를 털어내는 일, 이것을 가리켜 멸치를 후린다라고 하지요. 예로부터 뱃사람들은 이 멸치 후리는 소리로 고된 노동을 달래곤 했습니다. 배 안에서 털어낸 멸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세척 과정을 거친 후 한 대로 모아집니다. 그리고 기장멸치라는 이름으로 전국 각지를 여행하게 될 테지요. 밥상 위의 조연. 하지만 이곳 대변항의 주연은 단연코 기장멸치입니다. 기장은 여러모로 특별한 이야기가 많은 곳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많은 해녀가 살고 있는 곳, 특히 대변항과 이웃하고 있는 연화리 신안마을이 바로 그곳이지요. 아니 저 서가 지나면 그래. 내 여름이 다 갔다 그 뜻이 라고. 그 표현을 그래 하는 막 치부면 막. 아 치부면 일찍 나오지. 이거 추마추들 이거 하고. 이거 안 하고. 스타킹 한다 하는데 이 스타킹 이거 얼마 만에 나가시는 거예요? 어? 얼마 만에 나가노? 오래간만에 나왔다. 두 달 된대. 두 달. 두 달쯤 돼. 막 비 퍼붓고 비 와가지고. 장에 흙탕물 내려오고 자고 못한 게 이때까지 못하고 인자 갑니다. 멀미약을 드세요? 이지록 이거를 먹어요. 이거 물멀미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저게도 그냥 배 타는 거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멀미를 해갖고 안 돼. 그 멀미약 하는 아주 들어가. 뭐 위에 것도 하긴 되고 없다 이거. 오늘은 전부 빼고 다 하면 된다. 이왕이면 알 없는 성게 좀 잡았어. 작업은 11시 반까지 하면 돼. 알았습니다. 11시 반. 바다가 허락하는 한 물질을 나서는 해녀들. 하지만 날씨의 허락도 받아야 하는 데다 어장별로 자체 금어기까지 있어 최근엔 통 작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자. 올라가자. 이쪽은 돌이다. 요리 이리 발이 올라가가 저리. 괜찮나? 새벽 6시에 모여 물질 채비를 마치고 모두들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포구를 떠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오늘 작업할 곳에 다다랐는데요.
그 흔한 산소통 하나 없이 오직 퇴왁 하나에 의지한 해녀들. 이제부터 4~5시간은 좋게 차가운 물속에 잠겨 있어야 할 테죠. 몇 번의 자맥질로 금세 바다 밑에 다다릅니다. 바다가 허락한 수많은 먹을거리 중에 오직 해녀의 손을 거쳐야 맛볼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지요. 울렁거리는 물멀미에 숨까지 참아가며 망사리를 가득 채우고야 마는 해녀의 삶. 그것은 생계보다는 차라리 생존에 가까웠습니다. 지금 몇 시면? 9시 됐다. 그래밖에 안 됐나? 2시간가량의 물질, 그새 망사리가 제법 묵직해졌습니다. 망을 꽉 채우셔가지고 다른 망 갖고 가신 거예요? 무겁잖아요. 대망이 가라앉잖아요. 저게 엄마들 생명이에요, 생명. 저거 하나 지탱해가지고 쉬고 있는 거예요. 몸통보다 작은 퇴왁 하나. 그곳에 기대 숨을 고르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퇴왁은 해녀들의 생명줄이나 매 한 가지인데요.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바다 한가운데서 무엇보다 또 누구보다 귀한 의지처였을 겁니다. 나오고. 나가. 꼬매기만 해주면 되지. 장장 5시간의 물질. 하지만 그녀들에게는 그저 보통의 일상일 뿐입니다. 소라 그만 이제 처음 아이가 이래. 그렇죠, 맞죠. 맞다 이래. 첫 때는 그 딱 닦고 한망살이 했죠. 닦고 이거 한이 빠졌다 봐라. 안 힘드세요? 힘들지. 힘들어도 뭐. 안 오다 보니까 더 힘들고. 물 멀미 나고. 그렇게 힘든 물질을 평생 해온 마을의 해녀들입니다. 신안마을에 있는 기장 연화리에 등록된 해녀만 50여 명. 대부분은 제주도를 떠나온 출양 해녀이거나 어머니의 물질을 이어받은 2세들인데요. 바다를 품은 해녀들의 활약에 이내 활기가 도는 포구입니다. 소라기 뭐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다시. 자 이제 두부셔서 있으니까 뭐 26절까지 장난.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선 해운대. 여름이면 수백만 피서 인파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곳이죠. 그리고 그 해운대 끝자락, 그곳엔 아는 사람만 아는 작은 포구가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곳이야말로 부산의 진짜 바다, 해운대 미포입니다. 화려한 빌딩 숲을 지척에 둔 미포는 도심 속에 숨은 작은 포구입니다. 매일 새벽 6시 노상의 수산시장이 반짝하고 열리는데 바다에서 갓 잡아온 싱싱한 날것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꽤 쏠쏠합니다. 새벽 3시 물살을 가르는 엔진 소리가 한밤의 정적을 깨웁니다. 허정태, 이명숙 부부의 하루 일과를 여는 조업. 그런데 너무 일찍 서두른 건 아닌가요? 새벽에 어디 가시는 거예요? 문어 잡으러. 문어요? 네. 새벽에 나가야 일찍 해가 작업해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새벽에 3시 대가 출항해요.
부부는 이른 새벽 돌문어잡이에 나선 길입니다. 동해안 문어와 달리 비교적 수심 얕은 곳에 서식하는 돌문어 때문에 작업을 하는 곳들이 포구와 멀지 않은데요. 그래서 어장 관리에는 비교적 수월한 편이죠. 문어를 잡는 데 꼭 필요한 건 바로 이 통발. 문어가 많이 올라와야 되겠는데 오늘. 이거 미리 던져놨던 통발이에요? 예. 이렇게 밑값을 내어갖고 던져놓으면 또 3일 만에 땡기고 이틀 만에 땡기고. 다시 이제 정어리를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다시 던져 넣는 거예요? 네, 밑값 이제 무은 거는 털어보고 요 새 밑값을 넣어갖고 이렇게 여러 새가 다시 던져놓으면 한 3일만 또 다시 땡기. 이 상반은 저거 잡아내. 포구를 출발한 지 20분 남짓. 부부는 며칠 전에 넣어둔 통발부터 확인하는데요. 몇 군데 나세요? 한 8군데. 한 구역에 통발이 몇 개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청 많네요. 우린 110개. 110개요? 네. 통발 수가 적지 않다 보니 한 군데 어장에서 통발을 확인하는 작업에만 좋게 1시간은 걸립니다. 그래도 통발 하나에 문어가 한두 마리씩 자리 잡고 앉았다면 그다지 나쁘지 않은 성적. 일 년 내내 제철이 따로 없는 문어지만 그래도 여름보다는 가을철에 수확량이 더 많다는데요. 그런데 문어 잡는 통발에 어쩌다 걸려든 장어 한 마리. 장어와의 술래잡기,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요? 아이씨, 걔 놓쳤어. 잠깐의 해프닝을 뒤로하고 다시 다음 작업장으로 향합니다. 작업장을 한 곳이라도 더 둘러보려면 잠시 쉴 틈도 없습니다. 안 떨어져. 한참 나나야 떨어져. 아이고 잡았네. 여기 제일 크네. 안 떨어져. 수심 얕은 곳에서 한다고 얕보지 말라는 뜻인가요? 돌문어의 힘, 이것이 문어의 위험이지요. 아이고야, 이거 왜 안 떨어지나? 젊은 시절 외항선을 탔던 남편과 바닷가가 고향인 아내, 두 사람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으로 선택한 곳이 이곳 미포였습니다. 이렇게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여기 해운대 원제 31년째. 미포에? 예, 미포 원제 31년째. 30년 전에는 문어도 많이 났어, 그때는. 문어가 엄청 많이 잤어. 문어를 막 40kg, 50kg 막 이래 잡았거든. 요즘은 막 반도 안 나요, 그때. 이제는 진짜 고향보다 더 고향 같은 곳이 됐다는 미포 바다. 해가 뜨기 전 문어와의 한판 승부도, 한낮 같았던 거친 새벽 작업도 서서히 마무리에 접어듭니다. 아, 이제 다 했다. 다 했다. 아유. 화려한 해운대, 그 곁을 지키는 부산의 진짜 바다 미포항. 번화한 도심 한가운데서 뱃사람의 시간이 쉼 없이 흘러갑니다. 크고 작은 항구와 포구들이 즐비한 곳. 이런 곳들이 줄잡아 60여 곳이나 되는 부산은 가히 항만의 도시라 할 만합니다. 부산의 포구 그 중심에는
영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방파제를 중심으로 정갈하게 들어선 포구. 이곳은 영도 하리포구인데요. 그 어디보다 가장 많은 갈매기떼를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어슴풀에 동이 터올 무렵 김재복 어르신이 바닷길을 나섰습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쉽게 나가 살지 못한다는 영도. 도심 속 섬마을답게 작은 섬들을 지척에 끼고 있지요. 어르신 지금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해동대 정제 앞으로 지나가지고 네. 생도 섬. 아, 생도섬 앞으로 가셨나요? 섬 안쪽에서 작업합니다. 요즘은 뭐가 많이 나는가요? 광어, 삼치. 광어, 삼치요? 하루에 많이 나갔으면 한 20kg. 하리포구 어부들은 대대로 바닷일을 이어온 토박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김재복 어르신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르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모두 영도 바다를 지켜온 바다 사나이. 하지만 바다 사나이에게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 지금 안개가 많이 떠서요. 안개가 떠가지고 이제 배들이 오고 가고 하자고 이제 작업하기가 너무 낚시로 끄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네. 배들이 오고 가고 위험이 생기다가지고 안 돼. 안개가 벗어져요. 아, 지금은 안 되는가요? 지금 좀 나가는 배들인데 저거 위험이 생기다가지고 완전히 안 돼. 내려오는 배들은 잘 봐야 되는데 저거 꽉 끼가지고 아무거나 안 물납니다.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조업도 조업이지만 선박들끼리의 충돌 위험부터 피해야 합니다. 부산의 다른 어느 곳보다 변화무쌍한 영도의 날씨.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는 비단 산중의 일만은 아닌 듯합니다. 다행히 서서히 안개가 물러가고 그럼 이제부턴 고기를 낚아야겠죠. 어르신 이들은 어떻게 잡는 건가요? 고기가 이거는 속력을 맞춰가지고 그거 가면은 자기가 잡을 쪽으로 낚시가 와 물어. 그물하고는 또 다른 거네요. 이거는 좀 종류가 좀 틀려. 이곳에서는 화려한 낚시 도구들은 필요치 않습니다. 오로지 낚싯줄 하나에 의지해 고기를 낚는 바다 사나이. 이것이 하리포구 어부의 낚시법입니다. 아, 어르신 잡고 계시면 잡혔는지 아시는가요? 질문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 대답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어르신. 아, 잡혔다가 떨어졌는가요? 손맛만 남기고 떠나버린 야속한 삼치. 아쉬운 마음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짙은 안개가 또다시 찾아왔네요. 지금 상태로서는 안개가 너무 많이 끼가지고 작업하기가 곤란해. 지금 작업 못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작업 중지를 시켜요. 다른 건 몰라도 날씨만큼은 속수무책.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고기 못 잡았는데 괜찮으신가요? 별 상관없어요. 고기 많이 잡을 때도 있고 못 잡을 때도 있고. 그게 어부인데 맨날 많이 잡으면 고기가 전부 소멸해가 다 죽어버리고 잡을 때도 있고 못 잡을 때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들어갑니다. 바다 내음 깊게 배인 어르신의 인생. 오늘도 깊은 가르침 하나 얻고 갑니다. 다음 날 새로운 마음을 안고 다시 찾은 바다. 그런데 오늘도 어째 영 날씨가 도와주질 않을 모양인데요. 그래도 낚싯줄을 들이워보는 하리포구의 어부.
한때는 장어 잡는 큰 배의 선장으로 여러 선원들을 지휘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불과 10년 전 이야기. 이제는 비록 나홀로 작은 배를 몰고 있지만 어부의 촉은 아직 녹슬지 않았습니다. 삼치. 얼핏 봐도 3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데요. 또 들어왔어요? 어르신의 손놀림이 바빠집니다. 그렇다고 절대 서두르진 않습니다. 못 잡는 날은 10마리, 많이 잡히는 날은 100마리라는데 오늘은 어느 쪽일까요? 이거는 어느 정도 크기요? 요거는 지금 한 2kg? 1kg. 1kg. 한 500. 영도에서 나고 자라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온 한평생. 암초의 위치 하나까지도 모조리 꿰뚫고 있는 어르신입니다. 고기 낚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고기는 이제 뭐 수백 메트로 팽팽하는가 싶어도 물 밑에 돌이 막 이제 암초가 올라온다는 데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돌하고 기억을 잘하고 있어요. 아, 아세요? 그러지. 전부 뭐 50년을 넘게 했는데 뭐 물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뭐 시원하지. 어부 생활 50여 년, 그간 깨달은 게 있다면 바다라는 품 안에서 욕심은 금물이라는 사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지요. 어부의 가르침, 그 대미의 장식은 낚싯줄에 걸려든 싱싱한 삼치 한 마리입니다. 영도 하리포구와 그리 멀지 않은 곳. 무태서 살아가지만 육지보다는 바다와 더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리포구 끝머리. 얼기설기 겨우 해 가리기만 쳐놓은 이곳은 영도 중리항의 해녀촌인데요. 장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 같지만 장사를 하려면 먼저 물질부터 해야 합니다. 12분에 나왔는데 나 13분에 나왔는데 타지던데. 아, 너는 게 그대 호금 일찍 갔거든 게. 아이가 차가 일찍 와서 오늘 날은 어때요? 바다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반편이라. 어제까지 막 쐈었는데 오늘은 괜찮아요. 안 추우세요? 예? 안 추워요? 안 추워요. 요즘 날 더운데 여름인데. 안개라도 안 끼시면 좋을 건데 안개가 왜 이렇게 안개를 끼어가지고. 갈망보다는 어디가 더. 여기 우리 발들 본 사람들은 저 내놔보라도 우리 발로 어디 우리 발로 사걸로 왔다니까. 이게 뭐 우리 발이 기장 신안마을 해녀들과 마찬가지로 이곳 해녀들도 대부분 제주도가 고향입니다. 고향을 떠나왔어도 물질이 미천인 인생을 사는 것은 이곳이라고 다르지 않지요. 해녀들의 물질, 경우에 따라 배를 타고 어장으로 가기도 하지만 중리포구 해녀들은 헤엄을 쳐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암초 사이사이 그 노다지 같은 바다 밑으로 하나둘 잠수를 시작합니다. 부유물 사이 수면 아래 세상은 선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탁한 물빛이 계속될 것 같아도 아래로 내려갈수록 시야는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지주 해녀들이 고향을 떠나 처음 의주로 진출한 곳이 바로 이곳 영도였답니다. 말하자면 영도 해녀들은 부산 해녀 1세대인 셈이죠. 하지만 고향을 떠나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그리움은 더 커지기 마련. 어린 시절 사용했을 고향의 언어를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원일고 태왁불 걸르지 못해가지고 바르지 못하게 핑계해요. 태왁불 걸르기 싫구나. 바르지 못해 저게 바르지 못해. 바르지 못하게 물질을 하더니 그 소리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숨빗소리 내가며 참아온 평생의 고된 물질. 힘이 들었던 딱 그만큼 돈이라도 많이 벌었다면 좋았겠지만 형편은 그리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많이 못 잡은 거예요? 이거는 먹지. 나 먹을 많이만. 나 먹을 많이만. 여름이라고는 해도 차가운 물속. 아침 내도록 물질을 했지만 수확이라고 해보아야 소라와 고둥, 해삼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이보다 더 정직한 밥벌이가 또 있을까요? 이른 아침의 물질은 오후 장사로 이어집니다. 평생 몸에 배인 바지런함은 한시도 손을 놀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했지요. 그래도 때때로 잊지 않고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어 사는 재미를 느낀다는 중리포구 해녀들. 힘들지 안 힘들기는 뭐하니. 근데 이렇게 노니까 괜찮아요. 놀다가 뭐 손님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아직 손님이 많이 없어요 좀. 그래 노니. 옛날부터 오래. 우리 여기서 한 지가 저 할매들은 이 뜻을 한 지가 한 60년. 80 넘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84, 83, 81, 80. 회장님은 연세가? 난 69, 아직 70 안 된 사람. 나가 이 동네에서 제일 어려요. 아 그래요? 예. 아이고. 심부름 끝나요 내가. 저기 해녀들이랑 같이 장사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뭐가 좋아요? 뭐가 좋냐고? 네. 같이 앉아 얘기할 때. 또 저들 조금이나 내가 가져온 거 너나 먹을 때. 누구 이제 이름을 다 아니까 고복화, 오경자, 오경선. 할머니는? 나는 김가. 김할매. 김할매. 욕디. 역시 언제 그것까지 다 보셨어요? 나 찐마. 넌 미친놈이네. 찍지 마. 잠시 고단한 몸을 누인 이 시간, 달콤한 꿈이라도 꾸면 좋겠습니다. 혼자였다면 견딜 수 없었을 해녀의 삶. 하다못해 이 엉성한 간이 천막을 칠 때도 그녀들은 함께였습니다. 물론 물질도 함께, 장사도 함께 하지요. 외롭지만 함께. 그것이 바로 해녀들의 인생, 포구의 삶입니다.